8월 6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한 달 만에 가장 큰 폭의 랠리를 보였습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의 소극적인 부양 행보에 실망했지만 하루 만에 미국 고용지표 호조에 환호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69% 올라 13,000선을 회복했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2% 가까이 올랐습니다. 유럽 증시가 일제히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문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독일 닥스는 나흘 만에 3.93% 올랐고 영국은 2.21%, 프랑스가 4% 이상 뛰었습니다. 자손들이 주주로 있는 회사의 건물을 증여해 주식 가치가 올랐다면 포괄 증여에 해당돼 세금을 매길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물론 외국계 은행에까지 불합리한 금융약관들을 모조리 검토한 뒤 바꾼 내용을 이달 말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이죠. 힘차게 출발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글로벌 증시는 모두 크게 웃었습니다. 전날 행동이 없는 말뿐이었던 드라기 총재 발언에 국내 증시에도 실망 매물이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긍정적으로 발표되면서 뉴욕 3대 지수는 한 달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런 분위기가 오늘 국내 증시에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오늘장 자세한 대응 전략과 이번 한 주 대응 전략도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하죠. 이부 첫 순서는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미대 앵커님. 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혹소에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코스피 지수는 1850선을 살짝 내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말 동안 글로벌 증시 분위기를 보니까 상당히 좋았더라고요. 오늘 국내 증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예, 제가 지난 금요일 날그 선행스팬 2 이제 1에서 지지를 받고 앞으로 볼륨저 상단에서 저항을 받을 것이다. 제일 고점은 항시 선행스팬 2일 것이다 하고 했는데요. 계속 거기에서 저항 자체의 움직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제가 볼 땐 1880 전후에서 저항이 또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하루 1일 1비 함으로써 장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이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공포를 줬다가 주가를 올리고 또 과열을 줬다가 주가를 빼고 그것도 20, 30포인트씩 지금 계속 빼고 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대응하기가 힘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주가는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항시 볼륨저 상단 그리고 볼륨저 선행스팬 1의 하단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항시 유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일단 우리나라 주가로 봐서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애매한 그런 부분입니다만은 해외 글로벌 증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글로벌 증시를 보시면 다우존스 지수가 13,000을 회복했으나 고점이 13,300을 간다 하더라도 추가의 상승이 크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많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그 대신 일본 증시를 볼 때 아주 꿈 많은 소녀, 꿈이 너무 많은 소녀다 이렇게 보고요. 상해 증시가 반등하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상해 증시가 오늘 또 추가적으로 반등의 여부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저항이 되는데 일단 상해 증시가 가장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독일 증시도 추가적으로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상승의 여력이 크게 많지 않다. 영국 증시 당연한 그런 모양이다. 그러면 글로벌 증시 중에 아시아 증시가 이제 바닥에 있고 해외 유럽과 미국 증시가 굉장히 상승 쪽에 있다. 왜 이런 다각화가 나느냐면 요즘에 글로벌 증시의 글로벌 경제들이 그대의 아픔이 나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우존스 지수와 나스닥 모든 미 4대 지수와 독일 영국 지수는 우리 곁에 크게 호응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일단 상해 종합 증시의 추가적인 반등이 우리 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상해 증시가 지금 반등이 잘 올라오지 못해요. 그래서 상해 증시가 반등을 해야 된다. 일단 상해 증시가 2200에 복귀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한번 유념해 두실 필요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일단 상해 증시가 2100원 바닥인 것을 확인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도 상해 증시를 한번 봐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 증시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가 추가적으로 상승한다. 유럽의 악재, 미국이 요즘 뭐 어떤 데이터들을 보면 하루는 좋고 하루는 나쁜데 전체적으로 미국도
불경기다. 유럽은 뭐 더 나이 말할 것도 없다. 그런 거 봐서는 일단은 제가 볼 때 상해 증시의 반등이 우리나라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볼륨저 밴드적으로 봐서는 오늘 장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일단은 1880 80에서 90, 이 볼륨저 상단에서 저항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상단에 닿으면 과감하게 현금화 전략을 한번 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볼륨저 이 선행스팬 원에 닿으면 저점 매수에 적극적으로 1850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라고 다시 보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850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그 대신 1880 넘어서 볼륨저 상단에 닿았을 때는 주가가 선행 스팬2를 뚫고 갈 때 빼놓고는 일단은 과감한 매도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단 과감한 매도를 한 후에 새로 한번 시작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주가가 상승할 때 거래가 늘어나야 되는데 거래가 줄어드는 모양은 주가가 빠질 때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유념을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5일2평에 이제 5일2평이 오늘부터 하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5일 전에 주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런데 이 5일 전에 주가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1880포인트, 80한 5포인트의 저항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월화수 5일2평이 꺾이는데 이 5일2평을 상방 이탈해가지고 확실하게 안착하느냐 안 하느냐, 안착을 하면 괜찮지만 안착을 못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일단은 한번 교양 있게 매도를 한 후에 상황을 봐서 재전략을 가다듬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60일2평의 안착 후에 60일2평이 굉장히 캔들 차트가 60일2평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지를 받고 있는데 5일2평이 계속 살아야 됩니다. 계속 살기 위해서는 주가가 일단 1875 이 부분을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주가가 60일의 안착을 여러분께서 보시고, 물론 주가가 물리면은 지금은 뭐 매도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60일의 평 자체가 앞으로 일주일 있으면 강력하게 돌아나가기 때문에 60일의 평에 도전하지 마라. 60일의 평이 강력하게 도전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일단은 장 자체 우량주라면 물리더라도 계속 갖고 계셔도 된다 이렇게 보고요. 5일의 평이 빠집니다만은 11일 평 자체가 오늘 강력하게 뜨고 20일의 평 자체는 상승이 좀 미세합니다. 미세한데 제가 볼 때는 이 21일 평이 당분간 한 10일 정도 1825에서 30 사이에 이 저항대가 있는데, 이 매물대에서 제가 볼 때는 빠지더라도 이제는 이번에 만약 주가가 반등 후에 빠지면은 1830까지 내려갈 겁니다. 1830에서는 전에는 제가 1800 이하에서 강력하게 매수를 했는데 이제는 이 저점이 업됐습니다. 그래서 1830 전후에서는 강력한 매수가 제가 볼 때 이번 주 목요일에서 금요일 사이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에서 금요일쯤에 1840개고 1830대 올 때는 적극적인 매수에 동참하지만 오늘은 일단 한번 매도하는 게 현명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LG전자를 굉장히 강력히 산대요. LG전자보다는 LG전자 우선주가 조금 괴리율 면에서 더 좋은 면이 아닌가. 제가 볼 때는 LG전자를 뭐 저점 매수해야 되지만 LG전자 우선주를 사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요. 외국인은 분명히 지금 최근에 주식으로서 물 먹고 선물해서 먹고, 이제 외국인들이 더위에 약해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볼 것 없다. 기관들도 크게 볼 것. 기관에 여러분이 꼭 보실 거는 중국권 관련 주식, 중공업 관련 주식들을 매도하는 부분인데, 아주 뭐 기관과 외국인은 크게 요즘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객력 특검이 지금 17조까지 복귀를 하고 있는데 이거 좀 인위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객력 특검이 적은 상태에서 연속적인 상승 이런 거는 조금 괴롭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제가 기관들이 요즘 선물을 무지하게 잘해요. 기관의 선물 동향을 꼭 봐야 된다. 기관의 선물이 매도가 나온다면, 신규 순매도가 나온다면 오늘 주가가 종가가 약할 것이고, 기관이 팔았던 거 순매수한다면 주가는 분명히 반등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기관의 동향, 오늘 중국 증시가 첫 번째고 기관의 동향을 두 번째로 봐주시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은 그 삼성전자를 보면 삼성전자가 속임수를 주면 빠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무게중심이 201일평에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201일평 가까이에서 매수하는 건 괜찮지만 삼성전자가 캔들 차트가 상승 이탈했다고 주가 사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요즘 삼성전자가
보조지표 윌리엄스알이 굉장히 잘 맞습니다. 윌리엄스알이 과열 진입 때 주가를 매수하면 분명히 거의 정확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는 윌리엄스알 보조지표로 여러분께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생명이나 모든 그 코스피 10대 지수들이 최근에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런 부분인데 200일 이평에 대한 어떤 지지와 저항이 굉장히 중심을 놓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상위 10개, 20개 종목 이런 종목들이 200일 이평 따라했을 때는 고점이 200일 이평이고 200일 이평 안착했던 종목들은 주가가 반등 후에 조정받을 때 200일 이평에서 지지받고 바닥에 있을 때는 200일 이평 올라갑니다. 그래서 200일 이평 무게 중심인데 지금 주가가 200일 이평을 이탈하고 지속적으로 가기에는 조금 괴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 200일 이평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1900포인트 올라가지도 않는데 1900포인트 가면은 뭐 어떻게 해라 그거는 굉장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다해도 확인 안 하면 금송아지가 필요 없듯이 장 자체는 현실에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오늘은 적극적인 고점 매도에 동참하는 게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 동향 보면요. 선물 동향 무게 중심이 여러분 보다시피 굉장히 업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에 선물 무게 중심이 255인데 개인들이 다 깡통 잡고요. 그 다음에 250에서 개인들이 거의 깡통 잡고 지금 선물의 무게 중심이 자세히 보시면 245에 있습니다. 245에 있는데 245에서 선물의 무게 중심이 지지를 굉장히 받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 깡통 낳는 부분 250이라든지 250 이 부분이 강력한 저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선물의 무게 중심이 250에서 저항을 받을지 안 받을지 제가 볼 때 이 초반에 이제 250에서 저항을 받을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선물 우리 콜 갖고 있는 회원 여러분들도 강력하게 250에서는 매도를 한번 주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리하자면 중국 증시의 추가적인 반등, 두 번째는 기관의 선물 동향, 세 번째는 선물의 250 안착 이 부분을 세 개를 꼭 보셔야 된다. 여러분 선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추석이 거의 이제 2달 남았습니다. 추석이 2달 남았는데요. 조상님 제사상에 여러분 장고장과 매매 내역을 분명히 냈을 때 조상님 저때 칭찬받는 그런 후손이 되기 위해서는 1등주를 사야 된다. 잡주 사면 잡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1등주 사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덥습니다. 혹한보다 혹서가 더 고성스럽습니다. 요즘 여러분 할인점에 선풍기 18,600원 합니다. 혹시 선풍기 한 대 사서 주위에 가난하신 분, 선풍기가 고장 나가지고 안 되는 분, 그런 분 돕는 우리 센 시청자 여러분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더위입니다. 더위에서는 화이팅 하는 게 최고 좋습니다. 여러분 센 방송 보면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청성총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유망 업종과 종목도 함께 살펴봐드리죠.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으로 업종과 종목 살펴보기 전에 지난 시간 말씀하신 종목 AS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31일 화요일이었죠. LG 디스플레이 지난 금요일도 많이 올라왔는데 이 종목 AS 부탁드릴게요. 예, 이 시간을 통해서 LG전자하고 LG 디스플레이의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드렸고 또 두 종목 다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이 종목들을 추천할 때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의 매수 쪽의 포커스가 전부 다 삼성전자나 이쪽으로 다 몰리는 상황이고 LG나 LG전자 쪽은 뭐 그다지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듣고 있었는데 그쪽을 추천하는 거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주식의 논리라는 것이 항상 그렇습니다. 주가라는 것이 항상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상황이 좋아질만 하면은 그때 주가가 바닥을 치고 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앞에서 조정을 많이 거친 상태라면은 뭔가 강한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좋은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되고요. 그런 요소들이 충분히 반영이 될 때 수익이 가장 극대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미 많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종목은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도 뭐 큰 재미를 못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히려 이제 반면에 좋아질 만한 종목에 대해서 공략을 하신다면 수익이 크게 날 수 있겠죠. 지금 LG전자하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과거에는 이제 삼성전자하고 같이 좀 그 경쟁 구도로 가는 그런 상태였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상황이 영 안 좋죠. 그것은 이제 LG가 그 백색 가전에서의 승리, 그 다음에 또 과거 이제 스마트폰 이전에 그 핸드폰 제품에 대해서 승리에 대해서 많이 좀 도취되어 있었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변화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못했다, 이런 평가가 많아서 사실 그 3위 업체인 펜텍과도 격차가 많이 좁혀질 정도로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상당히 좀 많이 처졌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반기부터는 또 대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의 증가가 늘 수 있겠고, 어쨌든 간에 당분간은 이 스마트폰 쪽에 매기가 확장돼서 주가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역시 뭐 거기에 따라서 디스플레이 업종들도 새로운 매출처를 찾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기술적으로도 역시 6월, 7월 오랫동안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더 추가 상승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은 계속 개별주 위주로의 상승이 있다가 최근 들어서 대형주 움직임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움직임 자체가 개별주보다는 훨씬 느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개별주를 거래하셨던 분들은 적응이 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빨리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의 변화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결국은 수익을 내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럼 LG 디스플레이 제시하신 목표가 26,000원까지 계속 홀딩해 보는 게 좋겠죠? 예, 현재로서는 네. 일단 26,000원까지 그대로 보유를 하시면서 추가 상승을 노리시는 게 맞을 네.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국내 증시에서 눈여겨볼 만한 업종도 함께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은 건설주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사실 이런 건설주나 뭐 철강주나 이런 대형 업종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는 게 글쎄요, 거의 한 몇 개월, 한 거의 6개월 가까이 한 번도 소개를 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네. 뭐 계속 테마성 종목들이나 아니면 정치 테마 쪽, 아니면 개별 종목들 쪽으로만 소개를 드렸었는데, 그만큼 이제 매수 자체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건설주들도 옆으로 오랫동안 기면서 그 사실 조정을 좀 많이 받았고, 경기 침체에 따라서 주가의 조정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상황들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주가가 이제 많이 떨어지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대형 메이저 업체들 같은 경우는 한 번쯤은 노림수를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건설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중견 건설 기업들이 지금 부도가 난다든가 아니면 뭐 화해 신청이라든지 법정 관리 같은 이런 상황에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경기가 극단적으로 위축되면서 기존의 분양 물량도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금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요. 또 PF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견 건설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대형 건설업체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뭐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대형 기업들 같은 경우는 득이 되죠. 그래서 지금은 경쟁자가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건설업종이 한 번쯤은 바닥을 치고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수급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차트상의 모습들도 바닥을 치고 도는 모습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감안했을 때 건설업종들은 한 번쯤은 순환을 하면서 시장 상황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가라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할 때 항상 바닥이 잡히면서 매수가 들어오면은 바닥을 치고 쉽게 올라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너무 뉴스에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좀 그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되겠다, 이렇게 좀 네.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건설주 이제 바닥을 치고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다면 뭐 중견 건설 업체보다는 대형 쪽으로 좀 공략을 해봐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형 네. 건설업체들이 아무래도 좀 유리한 면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대형 건설업체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는 게 판단이 되는데요.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대림산업입니다.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그 대형 건설업체 중에서는 몸집이 제일 가벼운 축에 속합니다. 시가총액도 현재 상황에서는 대략적으로 약 한 3조 원대 정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 몸집 자체가 대형주들 중에서는 좀 가벼운 축에 속하는 편이고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전기료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전기 관련해서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최근 들어서 폭염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전력난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블랙아웃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기존의 어떤 발전 설비만으로는 지금 예비율을 확보하기가 좀 힘들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원전 한 기가 또 고장으로 멈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예비율을 확보하기가 힘든 상황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전기 발전 시설을 확충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면서 그 발전 관련 기업들의 기대감, 이런 걸로 다시 연결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발전 설비 같은 경우를 새로 신규로 착공을 할 경우에 그 득을 볼 수 있는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관들의 매수가 최근 들어서 많이 유입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차트상으로도 진행을 보면은 옆으로 기는 구간이 꽤 깁니다. 네. 그동안 이제 4월, 5월 달에 계속 주가가 떨어져서 13만 원권에서 10만 원 이하로 떨어졌고요. 거기서 이제 옆으로 주가가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바닥을 좀 다져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전 저점을 전반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돌파가 나오기 시작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세를 만들어내면서 강한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매수가는 86,000원 정도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94,000원으로 우선은 전고점 수준만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대형주들은 돌파가 나오면은 꾸준히 오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돌파가 나올 때는 좀 여유 있게 홀딩을 할 수 있겠고요. 손절매는 이전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8만 원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형 건설업체인 대림산업에 대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동석입니다. 매일 아침 증권사들의 투자 전략 알아보는 시간이죠. 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미 고용지표 호조에 급등했습니다. 별다른 유럽발 악재가 없다면 좋은 분위기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오늘 국내 증시 어떤 투자 전략 세워봐야 할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승현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유진투자증권 오늘 어떤 투자 전략 세워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지난 주말 미국 고용지표 이제 서프라이즈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시장도 고용지표 개선으로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이제 비농업 취업자 수가 전월 대비 16만 3천 명이 증가했다라는 이제 내용들이 나오면서 실업률은 8.3% 전달보다 8.2%보다 약간 이제 올라가는 수치를 보였습니다만 어떤 고용 서프라이즈가 우리 시장에 아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고요. 그리고 이번 달 말에 있을 잭슨홀 미팅이 있죠. 이게 상당히 시장에서는 기대감을 상당히 많이 이제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추세적 상승보다는 기술적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2년 전에 이제 버냉키 의장이 잭슨홀 미팅 때 어떤 QE3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을 언급하면서 이번에도 이제 QE3의 언급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음 달 정도 FOMC에는 QE3가 이제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어떤 이런 시장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기술적 반등, 어떤 수급에 의한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일단 그 전까지 이번 달 말까지는 박스권 전략이 상당히 유효해 보입니다. 그래서 한 1900선 이번 주에 이제 옵션 만기도 있기 때문에 어떤 수급 동향 이런 부분 상당히 외국인의 수급 동향 중요하게 이제 체크를 하시면서 1900선 가까이 오면 일부 차익 실현하는 그런 전략이 상당히 유효해 보이고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나올 이제 중국 지표들 PMI 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중국 지표들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천 종목으로는 저희 회사 이제 두 가지 종목 추천드리겠는데요. 요즘에 이제 최근에 핫 이슈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지난 주말에 LG전자 상당히 급등했습니다. LG 관련 그룹주들이 이제 쇼커버링과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실적 부분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종목으로는 LG전자 최근에 이제 나오는 어떤 스마트폰에 관련된 그런 비중 증가가 상당히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LT 태그라든지 옵티머스 뷰라든지 뭐 이런 라인업 확대를 통해서 3분기에는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실적의 어떤 개선 흐름 뭐 이런 게 예상되고요. 그리고 이제 2분기에 이제 TV 사업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글로벌 수요 감소와 유로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어떤 3D TV 비중 확대로 수익성이 좀 양호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TV 사업 부분에도 실적 개선 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폭염으로 인해서 에어컨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기인 3분기에 어떤 매출이 컨센서스를 상회할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목표가는 한 72,000원 정도 예상드리고 손절가는 6만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두산중공업인데요. 두산중공업도 최근에 이제 저점을 찍고 조금 상승하는 그런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수주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데요. 사우디와 그리고 제다 사우스 발전 그리고 신고리 원정 등 대형 수주가 이제 하반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적의 상향 흐름도 하반기에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주가의 흐름을 상당히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폭염으로 인한 전력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전력 핵심 기자재 수요가 증가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두산중공업이 상당히 수주를 이끌어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 매출액 자체도 지난해보다 그 2분기에 18% 정도 올라가고 영업이익도 한 3.5%, 순이익은 약간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작년 대비 조금 실적 면에서도 조금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 부분도 상당히 어떤 이번 3분기를 통해서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흐름 주가 예상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한 7만 원 정도 예상드리고 손절가는 한 5만 5천 원 정도에 매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급등했던 LG전자와 또 3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두산중공업 추천해 주셨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승현 대리와 함께 유진투자증권의 오늘장 전략과 신규 매수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평택청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실전 매매 기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금요일 코스피가 1850선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증시 분위기 상당히 좋았는데요. 오늘 시황, 단기, 중기 전망 부탁드릴게요. 네, 단기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850선이 바로 회복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금주에 1900선이 돌파되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 거시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해외 증시 동향하고 외국인 매매 동향 두 가지가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해외 증시가 저는 앞으로도 좋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또 결과적으로 이제 주말에 폭등을 해줬었는데요. 그래서 뭐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뭐 1850선은 당연히 회복이 되고요. 이번 주 내에 아마도 1900선이 돌파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적인 걸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수 걱정은 더 이상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저는 감히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일단 8월 1일 아침 방송 전달 내용에 제가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7월 25일 저점의 중기 바닥 가능성은 99.9%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세상에 100%짜리 예측은 없지 않습니까? 거의 뭐 제가 선언한 거나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웬만하면은 정말로 그 불가항력적인 어떤 돌발 변수가 나타나지만 않는다면 아마도 7월 25일이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이제 지수가 급등하면서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좀 안타까운데요. 지금은 매도할 때가 아닙니다. 근데 왜 매도했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올해 2000선 이상에서 공격적으로 매수했습니다. 그러다가 1800선이 넘나드니까 무서워서 던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주식 격언에 따라서 매매한 사람들, 무슨 말이냐면은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1800 깨졌다가 1850 넘어가면 확인 매수했다가 다시 1800 깨지면 매도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겁나서 던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잘 갖고 있는 분들은 계속 끌고 가시고요. 만약에 다 던지고 없다 그러면은 좀 답답하시더라도 반드시 분할 매수해달라 이렇게 좀 부탁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까지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그래서 8월 1일 아침 방송에서 전달했던 내용 7월 25일 저점의 중기 바닥 가능성은 99.9%라는 겁니다. 이걸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 2012년 이제 중기지수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간 이후 전망이 되겠죠. 아무리 낮아도 최소죠. 2050선 돌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봄에 기록했던 2050선 라인은 올해 중에 분명히 돌파하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는 9월 이후에 다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제가 좀 더 시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건 다시 전달해드리겠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미리 얘기했습니다. 미리 얘기했고 그게 적중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거의 적중할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7월 25일의 저점 가능성은 99.9%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2012년 기간 동안 아무리 안 가도 최소 2050은 돌파한다. 그리고 최대치는 9월 이후에 제가 다시 한번 계산을 전달해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대로만 참고하시고 또 제가 예측한 게 아마 거의 맞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황을 이렇게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기준가대로만 잘 대응해달라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종합주가지수가 최근에 이제 엄청나게 급등을 해줬습니다. 급등해준 이후에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흐름을 봤을 때 좀 걱정도 많이 아마 하셨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이거 다시 또 깨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6월에 급등하고 지금하고는 다르다. 6월도 한번 급등을 해줬죠. 물론 시간상으로 보면은 7월 말 8월 초가 훨씬 더 강하긴 했지만 그때는 수급이 뒷받침되질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에 수급이 뒷받침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외 증시가 추세가 좋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충 봄에 2000선 이상에서 매수하시고 1800선이 넘나드는 그 구간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매도하셨는데 정말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이번에는 가니까 여러분들이 매도하셨던 분들 다시 한번 매수로 가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의 조언을 잘 참고하셨던 현명한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은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1800선 이하에서 매수하라고요. 그리고 1775선 깨졌을 때는 강력 매수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신 분들은 걱정할 거 없이 그냥 그대로 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안에 1900선 돌파는 가능하겠다라고 강한 어조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더 자세한 대응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비중은 어떻게 해볼까요? 네, 1850선 이상만 되면요. 직장인은 75, 전업 100 이렇게 유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870이 되든 1900이 되든 상관없어요. 1850만 넘어가면 무조건 직장인 75, 전업 100 이렇게 해주시고요. 1850선이 깨졌을 때만 직장인 50, 전업 70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코스피와 코스닥 투자 비율입니다. 1900선 미만에서는 코스피 7대 코스닥 3으로 하세요. 다만 1900선이 넘어가면 코스피 5, 코스닥 5로 하세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코스피가 1900선이 돌파가 되면 분명히 코스닥에서 순환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때는 코스피하고 코스닥 비율을 여러분들 조정을 좀 해주시는 게 맞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량주 위주로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면 이제 좋은 게 많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코스닥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 변수가 아니라 종속 변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코스피가 가면은 코스닥이 따라가는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일종의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종속 변수라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좀 불안합니다. 하지만 코스피가 1900에 돌파가 되면은 최근에 상대적으로 코스닥 지수가 안 좋았기 때문에 또 코스닥에도 우량주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코스닥에서도 우량주들은 이제 외국인 기관이 선호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쪽 들어가시면 무난하게 수익이 날 것 같습니다.
뭐 시중에는 뭐 코스닥 종목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웃기는 소리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상장을 왜 시켜놓습니까? 코스닥 종목 얼마든지 하면 되고요. 이상한 닷주 정말로 부실한 이상한 그 아주 형편없는 주식 이런 것만 아니면 상관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코스닥에도 이제 1900세 이후에서는 공략을 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장 팁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네, 우량주 분석 순수화 방법인데요. 첫 네. 번째는 시황 분석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수를 거역하는 우량주를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량주를 분석할 때 이제 주도주와 비주도주는 분명히 존재해도 지수와 동행 추세는 확실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업종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좀 강한 업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주는 지수보다 강한 거거든요. 비주도주는 지수보다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차이는 있지만 크게 보면 같이 간다는 얘기죠. 현재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만 유일하게 이제 현재 주도주 상황이고요. 두 번째 뭐냐면요. 가치 분석에 들어가야 됩니다. 적정 주가, 목표 주가를 계산해야 되는데요. 적정 주가는 현재 기준의 가치, 목표 주가는 미래 기준의 가치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근데 자 절대 기준의 이론적 가치 판단으로 선별적 접근을 한다.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고평가된 주식이 있거든요. 그러면 좀 망설여야겠죠. 하지만 최소한 적정 주가 혹은 저평가된 주식을 먼저 들어가는 게 이제 우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은 이제 금융기관이라고 봤을 때 금융 지주회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신한지주, 뭐 하나금융지주 뭐 이런 회사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저축은행 같은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건 비교가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융지주 회사가 이제 가치주라고 본다 그러면 저축은행은 가치주는 고사하고 이거 완전히 잡주입니다. 쓰레기주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축은행을 예를 들어서 이걸 가치주라고 추천했다. 그건 정말 웃기는 얘기죠. 세 번째가 뭡니까? 차트 분석입니다. 그래서 대형주는 차트를 무시해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개별주보다 차트를 무시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 분석보다는 이제 업황과 실적을 이제 우선 고려하시는데요. 그럼 어떻게 그나마 차트를 판단하냐? 우량주는요. 종합지수를 먼저 봐야 돼요. 종합지수가 안 좋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업종지수. 그 다음에 종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반대로 개별주는 어떻게 하느냐? 사실 종합지수나 업종지수 필요가 없어요. 그냥 종목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르다는 거죠. 왜 이걸 말씀드리냐? 자, 우량주를 우리가 분석하고 접근할 때 첫 번째 시황 분석, 두 번째 가치 분석, 세 번째 차트 분석. 이게 바로 정석입니다.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대로 엄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량주 분석 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장 공략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네, 네오에이지 게임즈입니다. 095660인데요. 이율은요, 코스닥 순환매 발생 시에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500원에서 22,500원 사이에 불알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두 번에 하든 세 번에 하든 평균적으로 대략 21,500원에서 22,500원 사이에 매수하시기 바라겠고요. 매수 기준 손절가는 마이너스 10%, 목표가는 플러스 20% 정도 해주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그동안 제가 추천해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어쨌든 최근에 잘 가고 있는 전기전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라든가 LG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중기를 좀 그대로 좀 끌고 와주시고요. 이제 아마도 이번 주부터 제가 계속 코스닥 종목을 다시 반복적으로 추천할 거니까 이쪽에 한번 잡아보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청개구리 사단의 오늘장 대응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의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함께할 텐데요. 먼저 양승모 전문위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글로벌 증시 훈풍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예상 체결가가 1%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흐름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최근 장이 상당히 변덕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에 있을 옵션 만기일 영향권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더욱 그래지는 느낌이 좀 강한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 휴일을 보내고 이제 오니까 이제 미국과 유럽 시장이 또 급등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우선 상승에 대한 이유로 따진다면은 고용지표 개선으로 인해서 미국장이 또 급등을 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미국과 유럽 상황은 우리가 안 좋은 거는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돈이 없어서 혹은 돈이 불균형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고 또 위기가 찾아오는 것인데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법이 하나씩 도출되는 것을 보면은 씨가 마르지 않는
씨가 마르지 않고 나오는 구제금융이 결국엔 유로 위기를 한번 구해내지는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 차트를 보면서 좀 보면요. 우리 코스피 시장은 최근 들어서 그 강한 갭 상승을 한번 보여주었던 이 차트의 흐름들이 있는데요. 바로 7월 말 첫 갭이 있을 때 범상치 않는 갭이 발생이 되면서 이번에 차트를 제대로 한번 돌린다면은 1950포인트까지는 지수의 기술적 반등 구간을 한번 만들어낼 수 있는 열려둔 상황인데 계속 상방 포지션을 1880포인트부터 외국인들이 대량의 누적 선물 매도를 돌리면서 또 선물 환매수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제한을 국한을 시키는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외국인 포지션들은 대량의 누적 선물 매도가 선물 환매수가 돌아오면서 거래소 매수세가 강하게 돌아오지 않는다라면은 지수 상승 시마다 분할 매도로 현금 비중을 확보하면서 한번 움직여보자는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오늘 기준은 이렇습니다. 시초가 기준 1850포인트 이상으로 출발됐을 경우에는 오늘 시장은 전약 후 약장, 1850포인트 이하로 출발됐을 경우에는 전약 후강장을 예상을 하는데 오늘 해외 시장이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 시장은 1850포인트 위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이럴 경우에 오늘 장은 일단 생각보다는 좀 약한 장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번 주 옵션 만기주 영향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한번 보시고 여기서 경기 방어주가 먼저 움직이는지 혹은 경기 민감주가 먼저 움직여지는지 경기 방어주라고 하면은 보험과 통신, 전기가스 업종이 있겠고요. 여기서 경기 민감주라고 한다면 전기전자 업종, 운수장비 업종 혹은 조선주, 금융주, 건설주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경기 방어주와 경기 민감주를 나눠서 봤을 때에는 경기 민감주 쪽에 전기전자와 운수장비 업종이 선행적으로 지수의 상승을 발목을 추진하고 나간다면은 오히려 시장은 좀 약세장을 만들어질 것이라는 것. 결국에는 지수의 상승을 선행하는 데 있어서 철강 업종과 화학 업종들이 지수의 주도주 역할을 해줘야지만 강세장이 나올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의견을 드리면서 오늘 철강 업종과 화학 업종들이 지수 상승을 견인을 하는지에 대한 여부도 오늘 장중 내내 관심 있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옵션 만기에 대한 부담으로 생각보다 약한 장이 예상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이어서 시초가 공략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초가 베팅 종목은 인프라웨어라는 종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단기 수익성 게임에 베팅을 하는 종목인데요. 우선 단기 트레이더들만 접근을 하시는 쪽에 대한 의견을 적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목표 시간은 한 2일에서 3일 정도 한 승부를 한번 가져보도록 할 예정이고요. 최근 들어서 스마트폰 시장 성장과 함께 올해 인프라웨어의 안드로이드, OS 스마트폰 시장 내 점유율이 일단 50% 이상을 넘어가면서 이번 인프라웨어가 해외 진출도 공격적으로 또 이번에 인수한 디오텍과 더불어서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회사의 실적 고조로 인해서 더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감을 또 놓여져 있는 종목이고요. 또 현재의 자리에서 놓고 본다면 기술적 반등과 또 추가 조정 이후에 매물 수와 국면을 충분히 지금 일단 받아내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시초가 베팅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적정 매수 주가는 전일 금요일 종가인 8,740원 기준으로 베팅 가능하다는 의견 드리고 있고 단기 목표가는 9,4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단기 손절가는 8,400원을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은 한번 보유에 대한 관점 그대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프라웨어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샘플러스 나종호 전문위원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지난 시간 관심 종목이었던 성광밴드 매수가에는 잘 안착한 것 같아요. 추가적인 대응 전략 살펴봐 주시죠. 예, 저번 주 제시해드렸던 성광밴드가 예상대로 눌림을 주면서 매수가 부근에서 충분하게 매수가 가능하셨다고 보여지는데요. 시가가 낮게 시작하면서 장 초반에는 양봉 전환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으나 또 오후에 시장이 밀리면서 윗꼬리다는 양봉을 마감해 주었는데 여전히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에서 지지받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 시에는 거래량이 나왔으나 조정 시에 그렇게 큰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눌림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호하게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추세 상황을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홀딩하시면서 목표가까지 가지고 가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살펴봐야 할 수급 특징주는 어떤 종목인가요?
예, 오늘 제시해드릴 종목은 이오테크닉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름만 들으면 좀 생소한 기업인데요. 그 레이저를 이용한 마킹이나 커팅 장비 등을 제조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뭐 실적 턴어라운드와 또 신제품 가시화에 따른 기대감이 있기 때문인데요. 뭐 우선 동사는 그 자체 레이저 소스를 보유하면서 뭐 세계 최초로 멀티빔 기술을 구현하면서 글로벌 반도체용 마킹 시장 점유율 80% 정도를 차지하면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차별화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최근에 뭐 반도체나 LCD 등 주요 IT 산업에서 이런 레이저 재택이 증가되고 있고 뭐 또 태블릿 PC라든지 스마트폰 뭐 등등 해서 여러 어플리케이션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고 또 이런 레이저 소스를 자체 생산하면서 뭐 원가뿐만 아니라 속도 경쟁력까지 보유하고 있어서 뭐 기존 제품뿐만 아니라 신규 제품까지 이런 채택이 되는 그런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시장 점유율 확대도 기대가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추가적인 수익성이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반도체 산업의 가동률 회복으로 인해서 뭐 웨이퍼 마킹이나 스마트 기기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반도체 그루빙 장비 매출이 확대가 되면서 2분기에 신규 수주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신제품이 역시 뭐 올 하반기나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 부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신제품 출시로 인한 기대감에 상승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조정을 받고 있지만 뭐 여전히 조정받는 자리 보시면 저번에 고점을 이뤘던 그런 자리에서 조정을 양호하게 받고 다시 한번 올려주고 있는 그런 구간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은 자리로 볼 수 있겠고 뭐 매수가는 33,600원에서 한 34,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약 32,000원 정도 그리고 목표가는 전고점 36,500원 정도로 보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오테크닉스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굿모닝 대박예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방송도 함께 하시면서 오늘 하루 현명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